과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과일 다들 좋아하시죠? 맛있고 다들 이제 건강에도 좋고 좋아하시는데 이 과일을 먹어도 될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 더 그렇고요. 오늘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먹어도 된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과일이라는 게 장점이 참 많아요. 일단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과일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중량 대비 칼로리가 적어요. 그 포만감을 주는 것 대비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살이 찌진 않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식이섬유 같은 항산화 물질, 이런 몸에 좋은 성분들이 다량 들어있고요. 과일을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섭취했을 때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과일이 막 몸에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이게 단점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단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과일에는 당이 조금 많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과일이 참 맛있잖아요. 단맛이 나고 그게 이제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 당분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다기보다는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대부분이 이런 당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맛이 많이 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그래서 당이 이제 과일이 위험하다 또는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뭐 과일 혈당을 뭐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당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과당이라는 거예요. 과당이 이제 과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과일에 과당만 들어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당도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있고 과당도 들어있어요. 과당의 특징이 과당은 이제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지만 소화 과정에서 소장으로 흡수돼서 이제 인슐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별로 올리지는 않아요. 그 혈당 올리는 수치를 절대적으로 나타낸 GI 지수라는 게 있는데 포도당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과당의 GI 지수는 19예요. 되게 낮죠? 과당이 혈당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 포도당이나 그 다른 이제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혈당을 올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섭취를 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저장이 돼 있다가도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과일에는 수분이 많고 포만감을 많이 주고 뭐 식이섬유가 많고 또 과일의 산도도 이제 좀 뭔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결합되어서 과일에서 섭취하는 과당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뭐 과당이 안 좋다는 말 좀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액상과당인데 액상과당은 이제 음식물에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첨가제예요. 이게 이제 옥수수를 분해를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제 좀 효소 처리를 해가지고 일부를 과당으로 바꾼 그런 시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 과당이랑 포도당이 한 반반 정도씩 들어있어요. 근데 왜 이제 과당을 여기다 많이 넣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과당이 포도당에 비해서 훨씬 단맛을 잘 내기 때문인데요. 포도당에 비해서 과당이 한 2배 이상의 단맛을 낸다고 하고 설탕에 비해서도 한 1.5배 정도의 단맛을 내고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똑같은데 단맛을 훨씬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에 과당을 많이 첨가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당을 섭취를 했을 때는 좀 이제 포만감도 없고 뭐 식이섬유 같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좀 빠르게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상과당은 좀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G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GI 지수는 당지수라는 건데 어떤 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이제 나타낸 지표예요. 근데 GI 지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GI 지수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실험 조건이 어떤 음식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 50g을 섭취를 하게 한 다음에 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을 어떤 거는 좀 혈당이 높은데 뭐 보통 한 번에 많이 안 먹는 음식이라서 실질적으로는 당을 올리는데 크게 영향 안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좀 혈당은 천천히 오르는데 사람들이 좀 한 번에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좀 더 당을 올리는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섭취했을 때 그런 섭취량 같은 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GL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당 부하 지수라고 해서 GI 지수를 이제 식품별로 1인분을 설정을 해가지고 1인분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요거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단편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과일 중에서도 이제 GI 지수가 높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수박 같은 거 이제 GI 지수가 70 이상이면 높은 거고 55에서 72 사이면 이제 가운 중간 정도라고 그 미만이면은 낮은 거라고 하는데 과일은 대부분 이제 GI 지수가 낮습니다.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게 되는데 수박이나 뭐 메론이나 뭐 포도 이런 거는 조금 높은 편이죠.
특히 수박은 좀 이제 72면은 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수박이 달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도 조금 함정이 있는 게 수박을 이제 GI 지수를 이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박을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되냐면 수박이 100g에 이제 당분이 한 5g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 5g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GI 지수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5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수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kg 정도를 먹었을 때 당이 이만큼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당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걸 나타내는 게 이 GL 지수인데 GL 지수는 수박이 별로 높지 않죠. 4밖에 안 되니까 수박같이 좀 당도가 높은 것도 좀 적당히 먹었을 때는 그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과일은 대부분 좀 GI 지수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뭐 품종이나 뭐 재배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요새는 또 과일이 개량이 돼가지고 단맛이 좀 많아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당도가 너무 높은 거는 좀 적당히 먹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일단은 좀 건강한 사람이라면 과일을 뭐 얼마나 먹어야지라고 결정을 해놓고 먹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뭐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뭐 당뇨가 있다든지 대사 쪽에 좀 대사 질환이 있다든지 좀 이래서 걱정이 된다. 그럼 좀 이제 당도가 너무 높은 거, 뭐 수박이나 메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줄여주시고 한 번에 뭐 한 주먹에서 2주먹 정도 이 정도 양을 먹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일은 얼마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한데 일단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보통 이제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밥 먹고 바로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통해서 충분한 이제 영양소를 섭취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당분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일을 섭취했을 때는 뭐 소화 문제도 있지만 소화도 좀 더 잘 안 되겠지만 당을 조금 더 가파르게 많이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식후에 드신다면 뭐 가볍게 뭐 한두 쪽 정도 드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공복에 그러니까 식단에 간식으로 먹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든지 이런 공복에 과일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과일의 장점이 식이섬유가 많고 뭐 무기질이나 비타민이나 뭐 항산화 성분 이런 게 많다는 게 과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인데 그런 게 거의 다 이제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이제 파인애플 같은 거는 껍질 못 먹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사과나 이런 거 껍질을 웬만하면 껍질 같이 드셔주는 게 좋아요. 대신 충분히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일을 좀 통째로 먹는 게 좋습니다. 과일 주스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뭐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주스는 거기 뭐 식이섬유도 별로 없고 과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음료수로 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일을 막 이렇게 통째로 갈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먹기 편하게 하려고. 그게 이제 뭐 화학적인 구성은 통째로 먹는 거나 갈아서 먹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갈아서 먹다 보면 아무래도 먹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죠. 그냥 씹어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당을 좀 더 가파르게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좀 더 좋다. 근데 뭐 과일 주스를 드시는 것보다는 과일을 통째로 갈아 드시는 게 일단 훨씬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조하지 않은 것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건조 과일 같은 거 요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건조 과일은 대부분 좀 그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건조가 되기 때문에 뭐 식이섬유나 이런 게 많이 제거돼서 과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없는 상태고 일단 말린다는 것 자체가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게 중량 대비 그 당도나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간식, 과자 같은 거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과일 웬만하면 건조하지 않은 거를 드시는 게 좋다. 건조를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건포도 같은 거 차라리 이런 거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껍질째 건조를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과일에 대해서 설명드려봤고요. 과일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달기 때문에 웬만큼 먹어서는 이제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나 뭐 강공식품이나 이런 걸 많이 먹고 과일도 먹고 이런 게 문제지 그런 부분을 줄여주셔야 되지 과일을 뭐 그렇게 뭐 너무 적게 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